우리 그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야. 정미자가 물 주전자를 들어 올리더니 하나의 부모님 얼굴에 차가운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물에 젖은 부모님을 바라보던 하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행한 이 모욕은 신성그룹의 존폐를 걸고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건드린 며느리가 5조 자산의 상속녀라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제게 52그룹이 한 여자의 치밀한 복수로 뒤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하나가 차에서 내리자 얘가 별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서하나의 어머니 김미영이 딸의 옷매무새를 정성스럽게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나야, 너무 긴장하지 마.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서하나의 아버지 서정호가 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격려했습니다. 우리 딸 예쁘게 잘 차려입었네. 도윤이 부모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서하나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저도 떨리지만 잘해보겠습니다. 세 사람이 별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미자가 소파에 앉아 찬 눈빛으로 그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일어서서 하나 가족을 반갑게 맞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하나도 고생했어. 정미자가 일어서지도 않은 채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서정호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호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영도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영입니다. 평소 도윤 씨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미자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도윤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김미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분이라고. 정미자가 찻잔을 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이야 누구한테나 하죠. 솔직히 말해서 이 결혼 저는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강도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런 말씀을. 정미자가 아들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어른들이 말하고 있잖니. 서정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저희가 잘못한 일이라도. 정미자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잘못했다기보다는 격이 안 맞는다고 봐야죠. 신성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미자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사업이요? 겨우 몇십억 정도 가지고 사업이라고 하시나요? 우리는 제게 52그룹입니다. 서하나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시는 건가요? 정미자가 서하나를 차갑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모욕이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요. 그런데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 우리 쪽에서 뭔가 기대하고 계신 건 아니죠? 서정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미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요? 신성그룹 며느리가 되려면 그 정도 각오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예단이라도 제대로 준비해야죠. 김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성의는 준비했습니다만. 정미자가 테이블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성의요? 졸부들이 하는 성의 말인가요? 우리 그룹의 명예에 먹칠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강도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심하십니다. 하나네 가족분들께 사과하세요. 정미자가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사과라니,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오히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서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과하세요. 저희 부모님께.
정미자가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과하라고? 건방진 것 같으니. 너희 같은 집안이 우리 그룹에 기생충처럼 붙으려고 하는구나. 정미자가 테이블 위에 물 주전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강도윤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놓으세요. 정미자가 주전자를 들어올리며 외쳤습니다. 우리 그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야. 정미자가 주전자 속 차가운 물을 서정우와 김미영의 얼굴과 옷에 쏟아부었습니다. 물에 젖은 부모님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김미영이 젖은 옷을 훔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서하나가 재빨리 부모님 앞을 막아서며 차가운 눈빛으로 정미자를 응시했습니다. 방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하나가 천천히 일어서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행한 이 모욕은 신성그룹의 존폐를 걸고 갚아드리겠습니다. 정미자가 어이없어하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겨우 너 같은 게. 서하나가 부모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가시죠.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서하나가 정미자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오늘을. 서하나 가족이 별실을 나가자 강도윤이 어머니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당장 가서 사과하세요. 정미자가 주전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과라니. 난 내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강을 잡은 거야. 저런 집안과는 파혼해야 해. 강도윤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파혼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하나와 결혼할 거예요. 정미자가 아들의 뺨을 때리며 외쳤습니다. 정신 차려. 저런 것들 때문에 우리 그룹이 망신당할 수는 없어. 다음 날 아침 8시 서하나가 자신의 개인 집무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리며 법률팀 대표 변호사 최영준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급히 부르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서하나가 의자를 돌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르팀 전체를 소집하세요. 지금 당장. 최영준이 서하나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서하나가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신성그룹에 대해 알아봐야 할 일이 생겼어요. 30분 후 미르 법률팀 전체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서하나가 단상에 서서 팀원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3일 안에 신성그룹의 경영 부실과 법률적 약점 10가지를 찾아내세요. 최우선으로 진행하세요. 팀장 박지훈이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신성그룹은 재계 50위 기업입니다.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서하나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결과만 가져오면 됩니다. 최영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성그룹을 상대로 뭔가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서하나가 찬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선을 넘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신성그룹 회장실에서 정미자가 비서에게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하나 측에서 저희 회사 관련해서 법률팀이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정미자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겨우 며느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재계 50위 그룹을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대비책을 세워두시는 게. 정미자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대비책은 무슨? 도윤이한테 연락해서 그 여자 좀 회유하라고 해. 강도윤이 회장실에 들어오자 정미자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너 그 여자한테 연락해서 쓸데없는 짓 그만두라고 해. 강도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사과하셔야죠. 어제 일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세요? 정미자가 책상을 치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무슨,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강도윤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하나 부모님께 물을 끼얹으신 거요. 그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미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집안이랑 우리가 격이 맞나? 기강을 잡은 거야. 그날 오후 서하나가 법무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신성그룹의 취약점을 찾았습니다. 특히 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문제가 많습니다. 서하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어떤 문제죠? 최영준이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자금 조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출 기간도 연장되고 있고요. 서하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미래 금융과 연결점이 있나요?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미래 금융이 주요 대출 기관입니다. 서하나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미래 금융 대표한테 연락하세요. 신성그룹 대출건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고. 그날 저녁 서하나가 강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나야. 강도윤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 서하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하나 물어볼 게 있어. 강도윤이 궁금하게 말했습니다. 뭔데? 서하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신성그룹 바이오 사업부 상황이 어때? 강도윤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봐? 서하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답만 해줘. 자금 사정이 어려운 거 맞지? 강도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맞아. 신약 개발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어.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고 계셔. 서하나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마워. 강도윤이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하나, 혹시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거야? 서하나가 전화를 끊기 전에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다음 날 미래금융회의실에서 서하나가 대표이사 김상훈과 마주 앉았습니다. 김 대표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하나 사장님이 직접 연락 주시니 마다할 이유가 없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하나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신성그룹 대출건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상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신성그룹 말씀이신가요? 서하나가 서류를 밀며 말했습니다. 상환 기일이 이미 지났는데도 연장해주고 계시네요. 김상훈이 서류를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서하나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사정보다는 약속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틀 후 오후 신성그룹에 정식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급히 회장실로 뛰어와 정미자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서하나 측 법률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정미자가 서류를 받아 읽어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라고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에서도 벌써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정미자가 서류를 책상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건방진 것들이 소액 주주 주제에 감히. 같은 시각 증권가에서는 신성그룹 관련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신성그룹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하나는 자신의 투자 계좌를 통해 신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매집하고 있었습니다. 최영준이 서하나에게 보고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4개 계열사 지분 확보가 완료됐습니다. 서하나가 모니터를 보며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특히 재무 상태가 가장 취약한 곳들 위주로 잘했네요.
그날 저녁 신성그룹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정미자가 회의실에서 이사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강태수 이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서하나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셨습니까? 정미자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냥 돈 좀 있는 며느리일 뿐이야. 겁낼 것 없어. 다른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주총의 요구는 심상치 않습니다.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정미자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준비는 무슨, 우리가 경영권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데 뭘 걱정해? 회의가 끝난 후 강태수가 혼자 남아 고민에 잠겼습니다. 강태수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준아, 나야. 혹시 회장실 금고 열쇠는 여전히 가지고 있나? 전화 너머로 이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강태수가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정미자가 숨겨놓은 서류들이 있을 거야.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해. 이서준이 흥미롭게 말했습니다. 정미자를 엿먹일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인가요? 강태수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기억하지? 이제 기회가 온 거야. 그날 밤 늦게 이서준이 신성그룹 건물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이서준이 회장실 금고를 열고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자, 네가 숨겨놓은 더러운 비밀들을 다 찾아주마. 이서준이 서류철 하나를 발견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세서라고? 서류를 자세히 보던 이서준이 소리를 죽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횡령이잖아. 신약 개발비를 이렇게 빼돌렸다고? 이서준이 서류들을 급히 복사한 후 원래 자리에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수가 이서준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이서준이 서류철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형님, 대박입니다. 이걸 보세요. 강태수가 서류를 훑어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정미자가 이런 짓까지 했다고? 이건 완전히 업무상 배임이야. 이서준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미자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어요. 강태수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봐야겠어. 이서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서하나한테 넘기는 건 어때요? 그 여자도 정미자를 증오하잖아요. 강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적의 적은 동지라고 하지. 그날 오후 서하나에게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서하나가 이메일을 읽으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신성그룹을 구원하고 정미자의 실수를 바로잡을 핵심 증거를 가지고 있다. 서하나가 최영준을 불러 이메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영준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고 진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조심스럽게 접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하나가 결심하며 말했습니다. 만나보죠. 뭔지 확인해야겠어요. 이틀 후 저녁 강남의 한적한 갤러리에서 서하나와 강태수가 마주 앉았습니다. 강태수가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서 사장님, 이게 정미자의 모든 비리 증거입니다. 서하나가 USB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강태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신약 개발 비용을 부풀려서 조성한 수백억 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 조성 내역입니다. 서하나가 USB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대가는 뭘 원하시죠? 강태수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정미자가 축출된 후 저에게 그룹 내 핵심 경영권을 보장해 주세요. 서하나가 찬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합의하죠.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며 은밀한 동맹이 성사됐습니다. 서하나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하나가 먼지 쌓인 파일들을 하나씩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서류들 사이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서하나의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신성그룹 관련 마이너스 중요라고 아버지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하나가 봉투를 열자 백지 위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하나가 위임장을 자세히 읽으며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가 이런 걸 준비해 두셨다고? 다음 날 아침 서하나가 최영준을 급히 불렀습니다. 최영준이 회의실에 들어오자 서하나가 위임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위임장의 법적 효력을 확인해 주세요. 최영준이 위임장을 꼼꼼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정말 대단한 문서네요. 특정 조건 발생 시 즉시 효력이 발동됩니다. 서하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최영준이 손가락으로 조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주주의 명백한 불법 행위 발생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미자의 비리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네요. 서하나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하군요. 이제 강태수한테 연락해보죠. 그날 오후 서하나가 강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이사님, 만날 시간이 있으신가요?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강태수가 궁금해하며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요? 서하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카드를 찾았어요. 저녁에 강태수가 서하나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서하나가 백지 위임장을 보여주자 강태수가 경악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계셨다고요? 서하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왔죠. 강 이사님도 아시겠지만 강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서 사장님, 앞으로 전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서하나가 위임장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다음 날 서하나가 신성그룹 부실 계열사들에 대한 공개 매수를 발표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례적인 움직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자가 뉴스를 보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덤비는구나. 어디 해보라고 해.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공개 매수 조건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소액 주주들이 호응하고 있어요. 정미자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호응이라니. 우리 충성파 이사들한테 연락해서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해. 그날 저녁 강도윤이 서하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나, 이거 어머니가 주주총회 대비해서 작성한 의결권 위임 명단이야. 서하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런 걸 주면 어떻게 해? 너는 어떻게 되는데? 강도윤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지른 일들을 보고 나니까 더 이상 못 참겠어. 네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서하나가 강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강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 나도 이제 그룹에서 완전히 밀려날 각오는 하고 있어. 서하나가 강도윤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모든 게 끝나면 우리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서하나가 명단을 분석한 후 정미자의 우호 지분을 가진 이사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하나의 법률팀이 각 이사들에게 회계 감사 가능성을 담은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며칠 후 우호 이사들이 하나둘씩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사가 정미자에게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 지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미자가 황당해하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왜?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무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제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요. 정미자가 전화기를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배신자들. 한편 서하나는 온라인 포럼을 통해 정미자의 부당 경영 실태를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모여 정미자 반대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주 대표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정미자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으로 우리 주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서하나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최영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만 남았네요. 최영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모든 게 결정되겠네요. 서하나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벼락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왔어요. 주주총회 당일 아침 신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미자가 단상에 앉아 여유로운 표정으로 참석자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정미자가 측근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끝나면 그 건방진 며느리도 정신 차릴 거야. 강도윤이 회의실 뒤쪽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서하나가 법률팀과 함께 당당하게 입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리며 서하나를 주목했습니다. 서하나가 지정석에 앉자 정미자가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미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그럼 신성그룹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불필요한 소동을 벌인 분이 있어서 서하나가 손을 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정미자가 어이없어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개회사 중인데요. 서하나가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긴급 안건이 있습니다. 먼저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정미자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긴급 안건이라니 뭔데요? 서하나가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백지 위임장에 의해 신성그룹 최대 의결권을 위임받은 대주주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미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하나가 위임장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신성그룹 창립 시 작성하신 특별 위임장입니다. 대주주의 불법 행위 발생 시 효력이 발동됩니다. 최영준이 일어서서 자료를 배포하며 말했습니다. 정미자 회장의 업무상 배임 증거 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이 자료를 받아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주주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서하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백지 위임장 권한과 확보한 지분을 합산하여 정미자 회장과 충성파 이사진 전체를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정미자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위임장은 무효야. 서하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원 공증을 받은 정식 문서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적 절차를 거치세요. 강태수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서하나 사장님의 안건에 찬성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씩 일어서며 찬성 의사를 표했습니다. 정미자의 충성파 이사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충성파 이사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정미자가 그 이사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기권이라니 배신자야. 하지만 다른 충성파 이사들도 줄줄이 기권표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자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사회자가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찬성 78표, 반대 3표, 기권 19표로 정미자 회장 해임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하나가 정미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물벼락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정미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평생 쌓아온 게 다. 강도윤이 다가와서 정미자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제 끝났어요. 서하나가 마이크를 잡고 참석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신임 회장 대행으로서 신성그룹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참석자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하나가 강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도윤 씨를 부사장으로 임명하여 경영 혁신을 담당하게 하겠습니다. 강도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나, 정말 괜찮은 거야? 서하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새로운 신성그룹을 만들어 가야죠. 주주총회가 끝나고 정미자가 쓸쓸히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서하나가 강태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주요 계열사 경영권을 맡아주세요. 강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서 회장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하나가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서정우가 딸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하나야, 정말 대단하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김미영이 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해낼 줄 몰랐어. 서하나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명예를 회복해드렸어요. 이제 당당하게 사시면 됩니다. 서정우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하나야. 같은 시각 정미자는 텅 빈 회장실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자가 액자 속 가족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정말 뭘? 정미자가 마지막으로 회장실을 둘러보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서하나가 새 회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바이오 연구소 팀장 박성민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박성민이 두꺼운 봉투를 조심스럽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정미자 전 회장 시절에 숨겨진 보고서입니다. 서하나가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박성민이 땀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S-79 신약 후보 물질의 심각한 부작용 관련 자료입니다. 서하나가 보고서를 펼쳐보자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보고서에는 신경계 손상, 기억 장애 등 치명적인 부작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하나가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알고도 임상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박성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임상 데이터 조작 흔적도 있습니다. 뇌물 지급 내역까지요. 서하나가 보고서를 덮으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현재 이 신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박성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약 10명 정도 됩니다. 모두 심각한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에요. 서하나가 책상에 주먹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정미자가 이런 시한폭탄을 남겨놓았구나. 그날 오후 강도윤이 서하나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강도윤이 서하나의 침울한 표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나,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서하나가 보고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봐. 내 어머니가 남긴 선물이야. 강도윤이 보고서를 읽어보며 경악했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이런 일까지 했다고?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서하나가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만약 이게 공개되면 그룹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 그날 저녁 강태수가 서하나를 찾아와 제안을 했습니다. 강태수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으신가요? 서하나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강태수가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S-79건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는 게 어떨까요? 서하나가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다니 무슨 의미인가요? 강태수가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부작용 사실을 최소한으로만 공개하고 경영상 실수로 포장하는 겁니다. 서하나가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태수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치료는 해드리죠. 하지만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하나가 강태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강 이사님, 이 진실을 숨긴다면 당신은 정미자와 다를 바 없어요. 강태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서하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할수록 더더욱 진실을 말해야 해요. 한편 신성그룹 외부에서는 정미자의 잔존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자의 측근이 언론인에게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회장 대행이 핵심 사업을 망쳤다는 소문이 있어요. 언론인이 흥미롭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측근이 음흉하게 말했습니다.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완전히 좌초됐다고 해요. 무능한 경영 때문에. 며칠 후 신성그룹 주가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새 경영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서하나가 최영준과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최영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서하나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진실을 숨기는 건 또 다른 범죄니까. 최영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룹에 미칠 타격이 엄청날 텐데요. 서하나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에요. 환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강도윤이 서하나의 결정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강도윤이 서하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나, 정말 대단해. 나도 너를 도울게. 서하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함께 이겨내자. 서하나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며 말했습니다. 환자 보상과 투명성 확보가 우선입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 다음 날 오전 서하나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서하나가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신성그룹의 과거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며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서하나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정미자 전 회장 체제 하에서 S-79 신약의 심각한 부작용이 은폐됐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며 외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인가요? 서하나가 자료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신경계 손상, 기억 장애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견됐음에도 임상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웅성웅성해졌습니다. 다른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피해 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서하나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10명의 환자가 이 신약을 복용했습니다. 모든 분께 전액 보상을 약속드립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룹의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요? 서하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룹의 모든 이익을 환자 보상과 윤리적 재건에 투입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강도윤이 서하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서하나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하나,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 서하나가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힘든 일들이 남았어. 그날 오후 신성그룹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예상과 다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환자 가족 대표 이미숙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서하나 회장의 솔직한 사과와 보상 약속에 감동받았습니다.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어요. 다른 환자 가족도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정미자 전 회장 때는 우리를 무시했는데 새 경영진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시민들도 서하나의 결정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민이 길거리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요즘 어느 기업이 이렇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해요? 오히려 믿음이 가네요. 한편 검찰에서는 정미자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검사가 정미자를 신문하며 말했습니다. 정미자 씨 신약 부작용을 알고도 은폐한 게 사실입니까? 정미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럼 횡령 혐의도 인정하시는 건가요? 정미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모든 걸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서하나는 S-79 프로젝트를 완전히 중단하고 새로운 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강도윤이 윤리적 혁신 연구센터 현판식에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연구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구원들이 박수를 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몇 주 후 여론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뉴스에서 말했습니다. 서하나 회장의 투명 경영이 오히려 신성그룹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주가도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수가 서하나를 찾아와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결정이 옳았어요. 서하나가 강태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강 이사님도 이제 진정한 협력자가 되신 거군요. 강태수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회장님의 윤리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미자는 결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미자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정미자가 측근에게 전화를 걸며 말했습니다. 경쟁사에 우리 기밀을 팔아버려. 하나를 못 견디게 만들어야 해. 하지만 강도윤과 강태수가 이를 미리 차단했습니다. 강도윤이 서하나에게 보고하며 말했습니다. 하나, 어머니의 마지막 계획을 저지했어. 서하나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신성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신성그룹의 윤리 경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하나가 임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신뢰받는 기업이 됐습니다. 2년 후 신성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하나가 웨딩마치에 맞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강도윤이 턱시도를 입고 서하나를 기다리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례를 맡은 목사가 말했습니다. 두 분은 어려운 시련을 함께 이겨내며 진정한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서하나의 부모님이 앞자리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이 서정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서정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나가 이런 날을 맞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강도윤이 서하나에게 반지를 끼우며 말했습니다. 하나, 평생 당신과 함께 걸어가겠어요. 서하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 연장에서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강태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서하나 회장님 덕분에 신성그룹이 새로 태어났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을 축하했습니다. 3년 후 서하나가 신성그룹 정식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장에서 서하나가 연단에 서서 말했습니다. 신성그룹을 사람 중심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임직원들이 열띤 박수를 보내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강도윤이 총괄 부사장으로서 서하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신성그룹은 윤리 경영으로 재계 순위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경제 전문지 기자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신성그룹의 투명 경영이 업계 전체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ESG 경영 부문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으며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한편 정미자는 법적 처벌을 마치고 작은 복지재단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자가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어르신 한 분이 정미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어느 날 정미자가 서하나와 강도윤을 찾아왔습니다. 정미자가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하나야, 도윤아, 정말 미안하다. 서하나가 정미자를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정미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상견례 때 물을 끼얹은 것.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짓이었어. 서하나가 정미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반성하셨잖아요. 이제 가족이니까 함께해요. 강도윤이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해요. 5년 후 서하나와 강도윤의 집에서는 쌍둥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서하나가 딸을 안고 있고 강도윤이 아들과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정미자가 손주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말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착한 공주님이 살았어요. 김미영과 서정호도 함께 손주들을 돌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정호가 손자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참 영리하구나. 서하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강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 강도윤이 서하나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모든 게 의미 있었어. 저녁 무렵 서하나가 신성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건물 꼭대기에는 사람 중심 경영이라는 신성그룹의 새로운 슬로건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서하나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5조 자산 며느리의 복수극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을 줄 누가 알았겠어. 서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어. 그리고 그 정의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으로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신성그룹은 진정한 가치와 윤리로 무장한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